자, 오늘은 온라인 계약 수업 3차 시 수상수송 기술과 항공수송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크게 배의 특성과 배의 역사, 배의 종류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예상보다 굉장히 좀 긴 시간 녹화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말만 이렇게 하고 결국은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 몰랐던 것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소개를 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배의 특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배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성. 부양성 뭘까요? 부양. 뜬다. 그렇죠. 부양성은 뜬다. 배는 물 위에 뜰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배가 떠 있습니다. 그죠? 자, 적재성. 물건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 자, 배라는 거는 맨 처음에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물을 건너고자 하니까 배를 만들었겠죠. 자, 그러니까 배는 물건을 적재할 수 있어야 된다. 적재성. 그리고 이동성.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적재. 적재를 한 이유는 뭐예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재를 하는 거죠. 자, 이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정리해서 세 가지. 물에 떠야 된다. 그리고 물건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 적재성.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동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물에 뜨긴 뜬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물에 뜰 것인지, 또 물에 뜬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하게 잘 떠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죠. 그것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가 물에 뜨는 원리와 배가 물에 떠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원리를 뒤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는 항상 부력을 받게 되는데,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향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무거운 배 또한 이러한 부력의 힘으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부력 덕분에 물 위에선 나도 깃털처럼 가볍게 뜰 수 있다고. 어떻게 중심을 잡는 거야? 대부분의 선박 밑바닥에는 평형수 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배 복원력을 오뚜기처럼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을 채워 배 상부의 무게 편중을 반대 방향인 아랫부분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선박 평형수란 선박 운행 시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안전 범위 내에서 화물이 실리면 그에 따른 적정량의 평형수가 계산됩니다. 만약 평형수가 없다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화물이나 사람을 비우고 돌아올 때는 배의 무게가 가벼워져 물에 잠기는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배가 안정성이 없어져 작은 파도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배를 추진하는 프로펠러가 물 위로 올라와 배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자, 잘 보았습니까? 자, 배는 부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물에 뜰 수 있죠. 물에 뜨기 가장 좋은 형태의 모양으로 배를 만들고, 배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가 한쪽으로 쓰러지면 반대쪽으로 평형수가 이동을 하면서 배의 무게 중심을 바꿔줌으로써 배는 절대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한계라는 건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면 기울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평형수를 통해서 항상 배는 안정되게 균형을 잡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음 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의 역사는 선생님이 좀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인류가 최초로 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물을 건너고 싶었겠죠, 그죠? 자, 이 물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자, 처음에는 못 건넜겠죠. 못 건넜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지다가 보니까 나무가 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무가 떠 있네. 그 나무를 잡으니까 사람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떠 있는 나무를 잡고 물을 건넜던 게 아마 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의 시초는 그냥 물에 떠 있는 나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나무가 뜨네. 저 나무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겠다. 뗏목을 만든 거예요. 뗏목을 만들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이런 배도 있었어요. 양가죽을 이렇게 잘 꼬매서 우리 튜브처럼 만든 거예요. 튜브처럼 만들고 그 안쪽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좀 양가죽 튜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양가죽 튜브를 잡고 물에 떠 있었던 것도 배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청동기 시대와 석기 시대가 있죠. 뭐가 발전한 거예요? 도구가 발전한 거예요. 도구가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냐? 아까 그 통나무에 속을 파낼 수 있는 거예요. 파내면 뭐예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나무에 속을 파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배의 모양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배의 발전은 역시 제조기술의 발전에서 왔다. 제조기술의 발전은 도구의 발전으로부터 왔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배는 그냥 단순히 물 위에 떠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그냥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점점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기원전 3000년경 어디 이집트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배의 모양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배에다가 노를 설치하고, 노 알죠? 이렇게 잡고서 물을 저어주는 노, 그리고 위에 돛 알죠? 돛을 단 배가 이집트에서 처음 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때의 배를 뭐라고 하냐면 갤리선이라고 불렀어요. 갤리선. 왜 그러냐면 배의 선수 부분, 배의 앞부분이 마치 황새치, 바다 물고기입니다. 황새치와 닮았다고 해서 황새치를 영어로 하면 갈레오스거든요. 갤리오스. 그래서 갤리선이라고 불렀던 최초의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배가 약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졌다. 점점 이제 배는 발전을 하겠죠. 발전을 하다가 13세기 지금 몇 세기죠? 21세기. 13세기면 얼마 안 됐네요. 자, 13세기쯤부터 노가 필요 없이 바람의 힘만으로 가는 배를 만들었어요. 자, 바람의 힘만으로 배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돛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돛을 뭐라고 하냐? 돛이 뭐예요?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의 바람을 받는 면. 우리 옷 소재할 때 그 면을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범이라고 합니다. 범. 자, 쉬는 시간이 끝났네요. 자, 그 돛을 범이라고 해서 그 돛을 달고 바람의 힘만으로 진행하는 그 배를 뭐라고 하냐면 범선이라고 부릅니다. 범선. 들어갔죠? 게임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자, 범선이 나오면서 범선에는 범이 있겠죠. 범 자꾸 헷갈리겠는데 그 돛을 범이라고 해요. 자, 이 범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로로 긴 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범. 가로로 길게 된 모양의 범, 이거 횡범이라고 해요. 횡범과 종범을 어떤 형태로 다느냐에 따라서 바람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많이 사용된 게 삼각범, 세모 모양의 삼각범과 사각 모양의 사각범을 많이 썼는데
둘 간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사각범은 순풍,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맞아서 진행하는, 순풍의 바람을 타고 진행하는 그런 배에 잘 사용이 됐고, 삼각범, 세모 모양의 범은 바람에 역풍을 맞아요. 역풍을 맞으면서 바람이 삼각범을 타고 돌면서 배를 거꾸로 밀어요. 역풍을 받아서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삼각범이죠. 나중에는 이 두 개의 삼각범과 사각범을 동시에 달아서 순풍과 역풍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이 만들어져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탔던 산타마리아호도 바로 이 삼각범과 사각범을 모두 사용했던 배에 속합니다. 자, 그 배의 이름은 우리가 카락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선이 등장하고 이 이후에 대항해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어떤 시대냐면 유럽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유럽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아프리카나 인도나 세계로 진출을 하면서 자기들보다 조금 더 못 사는 지역으로 가서 물건들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착취와 악행들도 많이 일삼았죠. 그러기 위해서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서 물자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군함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군함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군함들이 갤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전열함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범선들이 바람의 힘으로 진행을 했는데 언제? 증기기관이 나온 이후에 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선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미국의 풀턴이라는 사람이 증기를 이용한 배를 만들었어요. 돛이 필요 없는 거야. 증기의 힘으로 배 뒤쪽에다가 물레방아 알죠? 물레방아와 같이 생긴 그런 물갈퀴, 물레방아 같은 걸 설치해서 증기의 힘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야. 그럼 굳이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갈 수 있겠죠? 처음에 사람들은 그랬어. 저게 가겠어? 아유,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풀턴이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하고 나중에는 여객선 또는 상선 등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배의 재료는 주로 통나무를 많이 썼어요. 통나무를 많이 썼는데 통나무 약하잖아, 그지? 약하기 때문에 금속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금속을 배에다 단다? 너무 무거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영국에서 헬리코트라는 사람이 새로운 철 제조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목재를 철재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최초의 아주 튼튼한 배,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금방 얘기했죠. 증기기관도 어디서? 영국에서. 그리고 방금 새로운 철의 제조법도 어디에서? 영국에서. 헬리코트. 그러다 보니까 이 증기의 힘과 단단한 철제 재료와 또 하나 뭐 있죠? 프로펠러를 합친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대형의 배가 그레이트 브리튼호라는 최고의 배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약 1843년이고 그 뒤로 끊임없이 배는 선박을 만드는 기술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발전을 해왔는데 20세기에 들면서 19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배의 발전은 가속화됐습니다. 세계대전은 뭐예요? 나라에서 나라 간 싸움인데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한 군함들이 발전을 하게 돼서 뭐 인류에게는 더 큰 피해를 주긴 했지만 주긴 많이 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배는 더욱더 발전을 했고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군함의 발전은 어디로? 상선, 무역을 하기 위한 상선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쭉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지금은 정말 최첨단 장비를 갖춘 그런 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배를 넘어서서 배와 비행기를, 배와 자동차를,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형태로, 잠깐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지난 시간 배웠는데 하이브리드죠, 그죠? 자,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송 기술하면, 미래의 항공 기술하면, 미래의 육상 수송 기술하면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됩니다.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니까 우주선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배도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배는 아마 판옥선이죠. 판옥선.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뭐야? 우리가 조선시대의 전쟁 영화, 특히 명량과 같은 그런 영화를 보았을 때 나오는 그 배의 형태가 판옥선입니다. 자, 판옥선에 대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옥선이나 거북선은 우리 시청자분이 많이 들어봤거든요. 좀 뭐 구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배입니까? 이제 판옥선을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제 쌀을 운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또 그것을 유사시에는 전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선 초기에서 한 중종 때까지는 우리는 병조선이라고 해서 병선하고 조운선을 겸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구들이 왜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전에 계속 이제 연안을 침략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함으로는 대적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맞대응하면 외인들은 칼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명종 때에 이르러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높은 데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배가 바로 판옥선입니다. 그러니까 판옥선은 말 그대로 바닥은 평평하지만 갑판 위에서 대포나 활을 쏠 수 있는, 즉 원거리에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든 배입니다. 그럼 이제 거북선은 뭐가 다르냐? 거북선은 말 그대로 거기에 뚜껑,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개판이 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개판이 되지만, 그래서 판옥선에 갑판 위로 덮개를 씌운 것이 이제 거북선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북의 머리를 앉힌 것이 거북선의 모양이니까 기본 큰 골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왜구의 배하고 그 조선 우리 수군 배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지없이 일본 배들이 깨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배를 만드는 기술이나 그런 그 근거들이 있습니까? 명량해전에서 그 뭐 충돌한 게 나오고 또 일부 난중일기에도 이제 충파했다라는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무로 만든 배가 서로 부딪히면, 그래서 저희 항해학이나 이제 이쪽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파했다는 것은
실제 가서 부딪힌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깨트렸다라는 의미로 대포를 쏘았거나 뭘로 다른 걸로 깨트렸다는 의미지 부딪혀서 깨트렸다라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았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것이 아까 말한 판옥선, 그리고 평저선. 판옥선은 평저선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평저선은 특징이 뭐냐면 평평하다. 어디가 저 아래가 배의 아랫군이 다른 것들은 보통 U자형, V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옥선은 밑에가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죠. 요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자리에서도 돌 수 있다. 균형을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아마 속도는 조금 더 느립니다. 느린 대신 안정되고 균형을 잡고 있다. 이 느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돌을 설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화 보면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그 거북선 안에서 돌을 젓는 게 보이잖아요.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돌을 설치했다. 자,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단어 뭐 있었나요? 개판, 그죠? 개판이라는 건 판옥선의 위를 덮은 거예요. 위를 덮었다라는 뜻으로 개판이라고 하는 거죠. 개판 위에 뭐 뾰족뾰족한 것들을 놔두어서 그 위로 밟아 올라설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리고 충파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선생님도 많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부딪혀서 깨버렸다. 그리고 여기 나온 영상에 나온 교수님은 충파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직접 부딪혀서 깼다라고 보지 않고 대포나 이런 것들을 쏘아서 깨뜨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처음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셨네요. 자, 나무 배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뭐라 했죠? 나무 토막, 그 다음에 뭐 도구가 발달해서 가운데를 그 다음에 배의 형태를 갖춘 노아 도출단 배를 만들어 어디서? 이집트에서 기원전 3000년경에. 그 다음에 쭉 발전을 해오다가 13세기가 되면서 범선을 만들어. 범이 뭐라고 했죠? 바람을 받는 그 커다란 면, 범이라고 했죠. 범에 뭐 종범과 행범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이것들이 쭉 발전을 해오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증기선이 나온다. 증기선에 프로펠러를 달고 철제 모양의 배를 만들었다. 이 배에서 이 군함들이 진화를 하고 상선들이 진화를 하고 지금은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배의 역사를 정리한 거고요. 자, 크게 여기 이어서 원자력 항공모함 그리고 원자력 항공모함이랑 위그선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항공모함은 선생님 뒤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잘 보았죠? 원자력 항공모함 지금 제네럴 포드라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항공모함이 있고 그 바로 다음 급의 항공모함도 미국. 다 미국이네요. 자, 원자력 항공모함은 어떤 힘으로? 원자력의 힘으로 그 정도 규모의 배를 원자력이 아닌 일반 연료로 쓴다면 그 연료의 소모량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떨어져야 되고 또는 연료통이 엄청 커야 되고 그 연료만큼의 힘을 소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커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원자력 항공모함은 그런 단점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한정없이 바다에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다만 식량이 떨어지면 돌아와야 되겠지만, 자, 저런 항공모함급의 배에는 엄청나게 많은 함재기라고 하면 비행 전투기들 얘기하는 거죠. 또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항공모함 하나가 한 개 국가의 전체 전투력보다 강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좀 부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위그선이라는 배가 있어요. 위그선은 뭐냐면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배예요. 배가 바닷물 위에서 떠서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높이만큼 떠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뭐예요? 바닷물에 영향을 받죠. 근데 떠서 가니까 훨씬 더 그런 저항력이 작은 거죠.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쉽게 바다 위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위그선이 배를 떠서 날아가는 그런 원리는 역시 뒤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Hey, Kenneth, Captain Said. Hi, guys. Permission to come aboard. Come. I hate to disappoint you, Misha, but that looks very much like an aeroplane. It's a ship, and that man is the captain. Got it? What is this machine, and why can't I call it an aeroplane? This is FS-8. This is a WIG craft. It stands for Wing in Ground Effect. So what it means is the air pushed off the bottom of the wing hits the water and bounces back up, hits the wing, makes it much more efficient. Want to have a go? Yeah. Do it! A machine that's built to use ground effect. Brilliant. We are ready for takeoff. Woo. Power up. I'm worried. I don't know what kind of machine I'm in or what it's going to do. Relax, Max. It stays just above the water. It can't fly any higher than that. Now we're up. Yeah! The only power this machine needs is a 550 horsepower car engine, which makes it a true hybrid. Part car, part ship, part plane, reaching close to 200 kilometers per hour at top speed. As the WIG craft is propelled forward, apart from the lifting force created above the upper wing surface, the shape of the wing, an inverted triangle, traps the air, creating a cushion of high pressure underneath the machine. At a certain speed, low air pressure over the wing and the high pressure bed of air underneath will allow takeoff. I could imagine seeing these all over the oceans. Make it more efficient, make it lighter, come up with the right regulations. It just seems better than just boats going slow. This machine is the ultimate commuter vehicle between islands. Saves on chartered flights, replaces boats. Okay, time for this ship to, land. Here we go. Brace yourself. That's not very civilized. Stopping sideways. I think I've established the problem with ground effects. I think they might need a rudder for that kind of landing.